내가 누군가와 추앙하기로 했으면 추앙하기로 매 순간 새롭게 다시 결의를 다지고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 결심 같은 거라는 거죠.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사랑할 결심. 사랑할 결심이 되는 멋있는 거죠. 말이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라마 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요. 근데 드라마 보다 보면 어떤 인물에 안타깝거나 짠한 마음이 들고 내가 치료사로서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어떤 인물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지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드라마 두 편에 비슷한 인물이 있어요. 더 글로리의 송혜교를 도와주는 의사 주여정 캐릭터와 일타 스캔들의 지동희라는 캐릭터를 좀 눈여겨봤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남자분들인데 자신의 능력을 안타깝게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 적절하게 들어요.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네네.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스스로도 힘들어하는 캐릭터라서 그 두 분을 좀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여정이라는 분은 PTSD죠. 아버님께서 치료하던 환자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그 장면을 직접 봤고 그것이 자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아버지의 대신해서 내가 어떤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매여 살면서 도구도 모으고 계속 반추하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살해하는 상상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고통받는 인물이에요. 극중 안에서는 송혜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서 활약을 하지만 이 사람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면서 고통받고 계시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지동이라는 캐릭터는 누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캐릭터예요. 누나가 그 입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을 하게 되고 누나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최치열이라는 강사여서 그 강사의 가장 곁에서 신복처럼 도와주면서 강사한테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을 자기가 직접 다 나서서 몰래 막 제거를 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하지만 사실은 누나를 대리해서 살고 있는 거죠. 누나의 꿈이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닮고 싶다라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누나를 대신해서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가족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본인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 점에서 두 인물이 네. 비슷하네요. 만약에 이분들을 치료실에서 만난다면 일단은 그 가족의 상실의 경험을 좀 잘 애도하고 보내줄 수 있게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애도 작업 이후에는 그분이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투사를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나의 욕구, 나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오롯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박혜영 작가의 나의 아저씨 마음에 이렇게 얹혀지는 캐릭터가 있었어. 주변에 좋은 어른이 없는 이광일. 광일이란 캐릭터는 지안이를 괴롭히는 맛에 사는 사채업자입니다. 광일이 아버지는 사채업자인데 지안이 엄마가 사채를 쓰고 도망가서 지안이와 할머니를 괴롭히거든요. 지안이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광일이 아버지를 찔러 죽여요. 무죄로 풀려나긴 하지만 광일이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지안이를 너무 사랑했어. 되게 좋아해서 대신 맞아주기도 하고 이랬던 캐릭터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애증이죠. 진짜 애증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가 했던 것들에 비해서 몇십 배로 지안이를 괴롭히면서 돈을 받아내요. 지안이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빚을 다 광일이가 사들여. 그래서 네 빚은 내가 갚아야 돼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때리고 괴롭히고 엄청 악독한 캐릭터거든요.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 보고 싶어 왔다. 넌 나 안 보고 싶었냐? 그러면 지안이가 너도 네 아빠랑 다를 것 없는 쓰레기야. 볼킨 게 없고 어떻게 봐야 하나. 그냥 가서 패버릴까 이러면서 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광일이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 여기 올라오는 길 그 언덕길 닮았다. 우리 아버지한테 맞고 정신 잃은 널 업고 올라오던 그 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확 죽여버릴까. 그냥 내가 확 죽어버릴까. 이 캐릭터가 원래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 광일이가. 그래서 이제 전사를 내가 예상을 해보면 엄마도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엄마가 사실 없거든요. 엄마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제 추측으로는 엄마도 아빠의 폭력성을 못 이겨서 나갔을 것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했던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만 아버지가 곁에 있어서 그래 든든했던 가족이라서 아버지에게도 애증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폭력성이
외부에서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지안이를 보호한다고 자기가 대신 맞았다는 건 내 자식이고 뭐고 보이지 않고 다 때린다는 거니까. 그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강일이는 아마 아버지를 죽여버릴까 내가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아버지한테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상을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죽여준 거지. 그럼 그 애증은 더 크게 뭉쳐서 지안이에게로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지만 증오가 더 막 눈덩이처럼 불어서 자기 스스로도 너무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안이한테 너는 이 생은 끝났어. 네 인생은 이제 지옥이야 이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이 자기 얘기지. 내 인생이 여기선 지옥이다. 그걸 보는데 지안이는 아저씨가 있잖아.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강의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밑에 댓글에 어떤 분이 나의 아줌마를 만들어야 된다. 배우가 누군가요? 장기용 배우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장기용이 오기도 쉽지 않겠지만 오게 된다고 하면 아마 분노하고 애정이랑 슬픔, 기쁨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은 사실 학습이거든요.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표현을 해야 하는 건지 사실 이거는 배움이거든요. 학습인데 아마 이거를 알려주고 제대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을 거다. 그것들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을 좀 지어주는 게 먼저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이제 사랑을 구별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랑도 있을 거고 분노도 있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니까 그 부분이 힘겨워서 공격성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파괴적으로. 그것들을 구분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애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아마 지안이가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죽이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안이에 대한 마음도 이제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이었다. 그렇지만 미워할 수 있고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합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린 시절에 만났던 내가 사랑했던 지안이를 보내주는 것도 이것도 애도와 비슷한데 그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지안이는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이어질 수 없으니까 그것들도 사실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알게 해주고 내가 표현해줄 수 있게끔 해준 지안이한테 고마움은 또 한편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애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린 시절은 너무 불우했거든. 그 어린 시절에 나는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그 어린 시절의 나를 안아주고 또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애도하는 것들, 그 안아주는 작업들을 하고 난 후에 되게 이 친구가 명석하거든요. 강인하고. 왜냐하면 그 나이에 모든 사체를 끌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강인하고 명석하고 배보가 큰 여성이다. 그래서 명석하고 좋은 기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광일이가 왔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작업입니다. 네. 나는 하나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날이 시퍼렇게선 단도 같던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광일이 캐릭터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상상한 작업들이 그 칼을 넣어줄 수 있는 어떤 칼집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필요할 땐 그 칼이 되기도 하겠지만 필요 없을 땐 그걸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광일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광일이에 대한 드라마를 다시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의 해방일지가 구씨가 광일이가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 인물을 거쳐서 결국 나의 해방일지 연미정으로 왔어요. 연미정 캐릭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분과는 다르게 그 상담실에서 만나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 인물로 만나지기보다 어떤 참여자가 오든 연미정의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변해갈 수 있겠구나. 새롭게 발견하게 해준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해방일지 1화에 보면 연미정에 이런 독백이 나오거든요.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우리 현대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어떤 무망감, 의미 없음, 지침, 무력감 같은 것들을 어느 만큼씩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연미정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병리적인 인물? 그런 인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인물에서 제가 좋아하는 갈매기의 마샤와도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로 역할로 출마를 하는데 굉장히 단시간 안에 이 드라마 안에서 연미정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초반에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 연미정이 상상력을 동원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건드리면 바스라질 것처럼 건조한 자기 자신을 사랑해준 누군가를 상상하고 그 사람과 함께 혹은 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지금은 얼굴도 모르지만 언젠가 만나게 될 당신이 내 옆에 있다고 상상한다. 저는 그런 힘이 연미정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연미정에게서 우리가 전에 얘기한 빨간 머리엔 같은 모습을 느꼈어요. 마샤 같은 모습도 있지만 거기서 떠날 수 있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 자원이 실제 대상에서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상상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대상을 만들고 관계를 구체화하는 거죠. 그게 연미정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연극치료에서 그런 방식을 또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 상상을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현실 가운데서 만들어내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죠. 자기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아내는 이제 구씨인 거죠. 왜 매일 술 마셔요? 아니면 뭐해?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정말 단도직입이죠.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우리 서로 추앙하자. 구씨가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사전을 찾아봐요. 추앙이 뭔가. 그럼 왜 추앙이라는 말을 썼을까? 작가가 사랑이란 말이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추앙이란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이란 것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존중? 그런 것이 빠진 채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소비되는. 감정적으로 이용하고 소비하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구별짓기 위해서 존중을 더 과장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말을 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은 추억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구씨보다 훨씬 빠르게 연미정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도 나 정말 이 사는 게 노동이야 라고 시작했던 연미정이 그 노동인 순간순간에서 빛나는 장면들을 찾아내는 그런 힘을 갖게 되죠. 그렇게 구씨를 추앙하고 자기의 삶을 추앙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충분히 추앙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쭉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회에 어떤 대사를 하냐면 연미정이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라는 대사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건조하고 텅 비었던 그 마음이 추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연미정이란 캐릭터가 보여주는 변화는 저는 그동안의 드라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요소가 없지 않지만 추앙이라는 의지와 결단? 전 그것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누군가와 추앙하기로 했으면 추앙하기로 매 순간 새롭게 다시 결의를 다지고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 결심 같은 거라는 거죠.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사랑할 결심. 사랑할 결심이 되는 거죠. 그 대상이 구씨뿐만 아니라 삶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랬기 때문에 연미정이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추앙을 받으면서 구씨도 자기 삶을 거의 완전히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터닝포인트를 맞고 나중에는 알코올 의존하는 것도 완전히 거기서 떠난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렇게 할 것만 같은, 하고자 하는, 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일이한테 나타난 나의 아줌마가 연미정이 된 거지. 그래서 희곡에서는 누가 떠올랐냐면 인형의 집에 나오는 린데 부인이 떠올랐어요. 그 노라와 헬메르 부부 말고 또 다른 그 남녀 한 쌍이 등장하는데, 크로브스타라는 남자는 사기꾼이고 맞아요. 협박범이고 되게 애도 딸려있는, 말하자면 돌싱이죠. 그 사람을,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 추앙하자 뭐 이런 제안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 둘이 서로를 돌보는 관계로 잘 그렇게 맺어지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노라 부부와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저는 연미정과 구씨의 모습이 그런 인물들과 되게 닮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연미정이 처음에는 마샤 같은 모습에서 빨간 머리애 같은 모습을 거쳐서 린데 부인의 모습까지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던 것 같고, 내가 치료실에서 만나는 참여자가 이런 모습을, 이런 여정을 겪게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연미정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내 옆에 주변의 사람들과 내 삶을 사랑하기로 매 순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억이고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삶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말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드라마에서 내가 상담실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대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캐릭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용기를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야이!